자, 일단 오늘 두 번째 프리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제 해리케인의 이적설에 관련된 얘기를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저번에도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랑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송케라인의 듀오도 좋았고,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서도 송케라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득점왕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도 솔직히 이제 뭐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또 갈등의 여부가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해리케인 선수가 손케라인의 조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새로운 뉴 라인으로 또 이어질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를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해리케인도 그렇지만 손흥민도 이제는 뭐 새로운 조합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과 해리케인 선수도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줬고, 게다가 뭐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이제 이 선수였어요, 해리케인이. 근데 뭐 물론 해리케인 선수도 물론 토트넘에서도 그동안 쌓였던 그 도움과 득점 연달아 이어졌지만 뭐 득점왕까지는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번에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뭐 남다른 공격 포인트도 괜찮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는 그때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엘링 홀란드를 넘어설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넘어서기보다는 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도 뭐 물론 공격 포인트도 잘 쌓고 있고, 게다가 뭐 득점까지는 거의 뭐 홀란드하고 해리케인도 6골 차로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나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그때 득점왕까지는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하고 해리케인도 같은 기록을 이어졌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뭐 물론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또 같은 조합이 오히려 괜찮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해리케인도 지난 2020-2021 시즌에서도 득점왕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또 다른 팀으로 간다면, 뭐 물론 이제 해리케인도 이제 뮌헨으로 간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를 도울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도울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해리케인 파트너와 해리케인 선수를 이제 팀을 떠난다면 이제 새로운 조합을 어떤 식으로 찾을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 요즘 들어서 해리케인도 이제 뭐 새로운 팀으로 가면은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이 입을지 아니면 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이 입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해리케인 선수도 그렇지만 뭐 훈련에서도 그때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훈련에서 쌓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뭐 오히려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생각해봐도 해리케인 선수는 팀에서 잔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레비 회장도 솔직히 말해서 해리케인을 못 보낸다, 해리케인을 보내봤자 이적료가 거의 비쌀 뿐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어차피 이게 팀에서 다시 한번 또 다음 시즌 통해서 이어질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케인 선수도 다음 시즌을 통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나마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 시즌을 통해서도 이제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 경기를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래도 좀 솔직히 이어갈 수 있는 갈등이 생길 수 있을지 아닐까 생각하고,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는 해리케인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좀 중요하고, 게다가 뭐 물론 이강인 선수의 파트너는 네이마르 선수나 뭐 은바페 선수도 파트너를 또 선택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생각하자면 뭐 해리케인 선수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팀에서는 과연 잔류를 할 것으로 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물론 이 경기를 이제 다음 시즌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뭐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는 잔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인지 뭐 바이에른 뮌헨인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도 이제 새로운 팀을 떠난 후로 김민재 파트너가 될 것인지 이강인의 파트너가 될 것인지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 하나 떠온다면 이제 아마 뮌헨으로 오피셜 뜰지 아니면 뭐 파리 생제르맹의 오피셜 하나 뜰지, 뭐 파트너의 그 짝꿍은 누가 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도 이제 해리케인도 뭐 그나마 팀에서 잔류를 한다면 다음 시즌도 물론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에서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 이제 유로파리그로 갈 것인지가 오히려 팀에서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그 생각하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해리케인은 그냥 팀에서 남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남아주면은 오히려 다음 시즌 동안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문은 아직까지는 반쯤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닫히려면은 8월달까지는 반쯤 닫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이제 반쯤 열리면 그때 아마 반의 반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이적 시장 문은 아직도 열려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문 닫으려면은 이제 다음 달이 이제 개막전이 시작하잖아요. 개막전 시작하면 이제 이적 시장 문은 거의 닫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해리케인은 그냥 팀에서 잔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팀에서 잔류하면 이제 다음 시즌이 중요한 것도, 다음 시즌 이제 리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이 열쇠도 충분히 주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챔피언스 리그로 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팀에서 분위기를 살려야 될 건, 뭐 물론 해리케인은 이제 팀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팀에서 방출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다시 새로운 팀으로 간다면 아마 조만간 또 이어지는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뭐 해리케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서는 이제 뮌헨에서나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나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뭐 뮌헨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뭐 어디 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항상 또 고민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해리케인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면은 해리케인 선수가 하필이면 왜 팀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리케인 선수는 그나마 팀에서 떠나주면 뭐 김민재 파트너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고, 아니면 뭐 김민재 파트너에 될 만한 선수는 누가 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그렇지만 해리케인 선수도 조만간 이제 공식 오피셜 하나 떠 있으면은 거의 뭐 언젠가 이어지겠죠. 그때부터는 해리케인 선수도 솔직히 말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 오히려 다음 시즌 동안에 치를 수 있다면 그나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리케인 선수도 이제 다른 팀으로 간다면 이 생각을 좀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냐면, 뭐 해리케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서는 이제 뭐 새로운 경기를 반드시 치러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면 경기에서 어렵게 따낼 수 있다면 오히려 괜찮겠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경기 곤란할 수밖에 없고 그 관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은 좀 들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해리케인 선수의 공식 이적설 발표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뭐 조만간 나올 때까지, 좀 언제 나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간다면 무조건 그 경기를 어떤 식으로 치러야 될지 문제지만, 뭐 경기를 빠르게 치른다고 해도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레비 회장에게는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더 달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을 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리케인 선수가 그나마 이제 다른 팀으로 어디로 갈지는 미리 생각해 봐야겠지만, 뭐 아마 이제 토트넘에서 잔류를 선택한다면 이제 재계약까지 물론 할 거고, 그러면 재계약까지 하면은 한 3년 정도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재계약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재계약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미넨으로 가서 이제 5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아니면 3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것까지는 중요한 건 4년 동안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토트넘에서 다시 다른 팀의 생활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적설의 고민은 나중에 겨울 이적 시장 때 열릴 때까지,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나마 해리케인 선수는 팀에 떠난다고 해도 거의 뭐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해리케인 선수가 뭐 바이에른 뮌헨이냐 뭐 파리 생제르맹이냐, 이거까지는 두 개까지는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해리케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요. 해리케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다른 팀으로 가면은 오히려 골치가 아플 정도지만, 그래도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못 고르고 있으니까, 고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뽑기 같은 방식이지만, 뭐 제비 뽑기라든지 뭐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근데 옛날에 종종 했던 그 제비 뽑기 그런 방식이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빨간 줄이 나오면은 미넨으로 가는 거고, 하얀 줄이 나오면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해리케인 선수는 그 실력은 오히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운을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그 생각하자면, 해리케인 선수는 그나마 경기를 매우 순조롭게 하고 있고, 게다가 네이션스에서도, 뭐 유럽에서 네이션스에서도 오히려 잘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뭐 물론 해리케인 선수도 잉글랜드에서도 최초로 잘하고 있는 선수예요. 유로 2024에서도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해리케인밖에 없고, 근데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솔직히 해리케인 선수의 그 훌륭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해리케인 선수는 다른 팀으로 가서는 오히려 좀 우승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있으면은 오히려 뭐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다음 시즌 동안에는 과연 해리케인 선수가 득점왕까지는 다시 한번 또 이어질 것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리케인 선수가 시간상 걸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고, 또 언젠가 또 이적설이 다시 또 재공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음 달에 되면은 이제 뭐 리그 개막하잖아요. 시즌 개막하면 이제 여름 이적설은 거의 문이 닫히고, 그럼 이제 모든 건 이제 해리케인은 운명에 달려 있어요. 뭐 팀에 잔류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될 것이냐. 늦게 이적한다면 오히려 힘들 거고, 빨리 이적한다면 오히려 상관없습니다. 근데 늦으면 어차피 문은 거의 굳게 닫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해리케인 선수도 미리미리 빨리 그 이적설 준비를 빨리 순조롭게 마치고 나서 다른 팀으로 간다면 오히려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해리케인의 다른 팀으로 간 쪽은 어디로 갈지는 또 방향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일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일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일지 그 파트너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마지막은 해리케인도 뭐 물론 은바페하고 네이마르가 있으면 오히려 월드컵의 주전 맹활약들끼리,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브라질 이 주전 멤버들끼리 그 월드컵 국가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해리케인과 은바페, 네이마르, 이강인밖에 없는데, 근데 이강인 선수나 해리케인, 은바페, 네이마르 이 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월드컵에서 출전했던 선수들도 거의 많았을 거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또 이어지는 건 아마 대부분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리케인의 다른 팀에 또 이어진 쪽은 어디로 갈지는 행방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만간 이제 곧 오피셜을 하나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해리케인 선수도 물론 팀에서 이적하게 된다면 언젠가 또 파리 생제르맹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레비 회장은 솔직히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게 된다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리케인 선수도 물론 프리시즌 투어를 앞두고 있지만,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프리시즌 투어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프리시즌 투어 끝나면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인지 뭐 합류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면은 무조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뉴 에이스 카드를 또 쓸만한 선수가 거의 뭐 해리케인이 되는지 그것부터 관심이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암튼 만약 조만간 곧 오피셜 하나 뜨면은 해리케인 파리 생제르맹 확정이냐, 그게 이어질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 조만간 이제 곧 언제 오피셜 하나 나올지는 이제 이적설에 관련된 영입 소식도 또 이어질 거니까 뭐 아무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다음 시즌 동안에 이제 프랑스 리그를 좀 데뷔전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물론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겠지만, 뭐 데뷔전은 언제 치르는지는 조만간 공개될 겁니다. 언제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해리케인 선수의 그 첫 데뷔전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파리 생제르맹도 물론 이강인 선수도 있지만 네이마르도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마르 선수도 다른 팀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잔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 근데 은바페 선수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조만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이제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조합이 오히려 괜찮다면 삼각 조합 라인을 또 월드컵 주전 멤버들끼리 또 이어지는 선수들은 네이마르하고 이강인 선수의 또 조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에 평가전 했을 때도 이강인 선수하고 네이마르 선수와의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 네이마르 선수도 같은 슈퍼스타들끼리 펼쳤던 경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이마르하고 이강인 선수의 조합은 어떨지 몰라요. 그것도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암튼 일단 해리케인의 거치가 결정하면 그때 다시 제 공지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